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공지사항을 통해 낙캐시 수입 이거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실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 또 저희들을 비난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고마운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저희한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프레이저님, 낙전 캐시라고 하셨나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솔직히 요즘 팟빵의 행태에 조금 화가 나 있었는데, 예전에는 캐시를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적립해 주더니 요즘에는 적립을 클릭하지 않으면 그거마저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적립 기간이 30일이라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PD님들이 현명하신 것은 별도의 유료 방송을 올리면 오히려 청취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동일한 방송을 유료와 무료로 올린다면 불만을 갖는 청취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캐시 수익의 절반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신다고 하니 유료 방송을 듣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 역시 아직 어쩌다 슈퍼맨이 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저희가 예전에 에버랜드 정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발렛 파킹, 이거는 돈을 5만 원이었나? 더 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같은 에버랜드 고객인데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랬었죠. 이런 취지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유료, 무료 차별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골 애청자 또 다른 분이시죠. 5950님. 낙전 캐시 찬성합니다. 박해를 많이 들어서 쌓이고 있는데 소멸되는 걸 따로 이야기를 안 해줘서 이미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안 듣는 팟캐들 유료 방송 막 구매하고 있는데, 경불진에 유료 방송이 있다면 무조건 1순위입니다.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길이당 대화명 쓰시는 분, 낙전 캐시 찬성이에요. 간단하게 경제 상황을 체크해 주셔서 풍부해지는 경제 감각에 한 번 들어오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약입니다. 이런 극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이준희님, 예은파님, MJ19님 짧게 찬성을 해주시긴 했지만 다 동의합니다. 200% 지지합니다. 강력하게 찬성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응원의 목소리 들려주시니까 진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막 겨울인데도 후끈후끈 달아올라. 혹시 절대 다수의 반대 의견 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응원의 목소리만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 저희가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요.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는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응원의 목소리 보내주신 것만큼 또 응원을 보내야 할 곳이 있죠. 가족들에게도 완전한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저의 선택에 대해 시민단체 이름으로 보내주신 찬사와 감사의 표현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존감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을 받은 한 공익제보자가 남긴 말입니다. 시민들이 보내주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유료 방송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낙전 캐시 수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원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기부도 오토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언론들이요, 기업 구하기에 나섰다, 이런 정황이 보이고 있어요. 어쩌다 슈퍼맨이나 구하지. 그러니까요. 뭔 얘기냐면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 최고 명목 세율이 3%포인트가 인상됐잖아요. 22%에서 25% 이렇게 법안이 통과돼서요, 내년부터 법인세 납부 상위 10대 기업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 이걸 왜 필요 없이 조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언론들은요, 1조 3천억 원 안팎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추산된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언론들이 가장 사랑하는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가 더 내야 할 세금도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여기는 영업이익만 몇십조가 되는 회사인데, 이 몇십조를 버는 회사에 4천억이면은 이건 껌값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 인상하게 되면 10대 기업의 법인세 아까 얘기대로 정확히 1조 3,378억 원 이거를 자신들이 계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재미난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뭐가 달려 있냐면요. 연구개발 있죠. R&D 세액 공제 엄청 많이 받는다. 예전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대부분 이 10대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에도 세금 납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세금만큼 또 빼주잖아요. 이런 각종 공제 감면액이 있는 게 아니라 없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렇게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최대한 기업이 불쌍해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왜 없다고 가정을 해? 그리고 왜 이런 계산을 할까요? 그러니까 기사 자체가 이미 기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한국일보는요.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2015년 총 3조 2,100억여 원 가까이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나와 있대요. 그래서 최고 세율이 3%포인트가 오르게 되면 법인세 부담도 4,253억 원이나 증가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1,803억 원, 그리고 한국전력은 1,565억 원, SK하이닉스는 1,234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1,125억 원 등 1,000억 원대 이상 추가세 부담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이렇게나 많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허허.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도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 속에 우리나라만 나홀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거 한국에서 기업 못하겠네. 한국 탈출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일보에 따르면요. 최근 미국에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019년부터 35%에서 20% 가까이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상원을 통과했잖아요. 이거 트럼프가 엄청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29.97%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까지 인하할 방침을 밝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한 거예요. 한국 대기업들 절대 해외로 안 빠져나간다. 크크크. 해외로 가면 세금을 더 내야 하거든. 대기업 하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 제발 좀 징징대지 말아라. 이런 댓글을 남겨놓으신 네티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야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대대손손 물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얼마 전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2013년이긴 하지만 이게 크게 변하진 않았을 거예요. 2013년에 법인세 실효세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16%밖에 안 돼. 미국이 법인세율 실효세율이 23.3%, 영국은 21.1%. 근데 우리나라는 16%. 실제로 내는 세금은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올릴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세금 이외에 기업이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까지 합친 총조세 부담률, 이걸 봐도요. 우리나라 기업이 높지가 절대 않대요. 참여연대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기업의 총조세 부담률은 33.2%. 근데요. 프랑스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62.7%야. 미국도 43.9%.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OECD 평균도 41.3%. 우리보다 최소한 10% 가까이 다 높아요. 향후 한 20년 동안은 해외에 나갈 일이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기업들이 법인세 낮은 국가로 빠져나갈까요? 가면은 바로 대기업 총수들 감옥행이에요. 총수들이 쌈박질하고 횡령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니까 대기업 총수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외국 나가면요. 이게 진짜 10년 20년형이 아니라 100몇 년형 이런 식으로 때리거든요. 그런데 감히 그런 걸 무릅쓰고 나갈까요? 아마 법인세 지금보다 2배 올려도 안 나갈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빵 기사를 불법 파견했던 파리바게뜨가 시정기한 내 직접 고용을 거부했죠. 그래서 정부가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호.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된 제빵 기사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지만 기한인 5일 자정까지 이행되지 않았네요. 아하. 이에 따라 노동부는 불법 파견 사실에 대해 범죄 인지 및 보강 수사 절차에 착수한 뒤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또 시정 지시에 불복하고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씩 되는 건가요? 직접 고용 대상인 제빵 기사 한 명당 최대 1,0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와하. 그동안 언론에서 최대 530억이라고 말한 이유도 불법 파견된 제빵 기사가 5,300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내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파견법 예외 조항에 따라서 불법 파견 당사자인 노동자 스스로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낼 경우에 직접 고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를 계산할 때 그만큼 제외됩니다. 아, 확 줄어들겠군요. 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 기사 중에 70%인 3,700여 명이 본사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사측이 추진하는 합작 법인을 통한 간접 고용에 동의한다. 이런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요, 시정 기한 동안 전국 설명회를 통해 제빵 기사들의 간접 고용 동의서를 이날 제출할 예정인데요. 만약 사측 주장대로라면 과태료 규모는요 160억대로 줄어듭니다. 오, 그래요? 반면 노동부는 사측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 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에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된다. 동의서를 제출했던 제빵 기사 중에 274명이 벌써 철회했다. 아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봤을 때는 이 동의서라는 것이 파리바게뜨의 강압에 의한 게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의심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리바게뜨는요 5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자회에 노사대회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대화에 나서는 건가요? 지난 7월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노조는 사측에 4번 이상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거든요. 아하. 반면 사측이 노조의 대화를 제안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라고요? 예. 그때만 해도 곧 조용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하. 하지만 지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일이 커져버린 거야.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임종린 파리바게뜨 노조 지회장은요 시정기한 당일 오전에 전화 한 통 받았을 뿐인데 대화 노력을 기울였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7일 만나자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어 사측은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사자가 함께 만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제빵 기사들이 직접 고용된다면 협력업체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다른 주체들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노사 양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파리바게뜨 사태를 보면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 빨리 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 근데 이 파리바게뜨는요 방금 이렇게 기사분들이 동의서를 썼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그럼 점주들이 직접 제빵 자격증을 따야 되는 불상사가 올 수도 있다. 가맹점주들은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도 또 불쌍한 척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진짜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노예한테 이 항의해라 뭐 이렇게 부추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노예 둘을 내세운 대리전이죠. 그렇죠.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크잖아요. 오늘 주목을 끌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명의의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해요. 이건 왠지 돈 세탁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 이런 강력 조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블록체인 협회 준비위원회 이런 게 있대요. 여기서는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 규제안을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협회 누가 들어가 있느냐 봤더니만요 이 협회가요 지난달 19일 발기인 총회를 열었는데요. 코인원, 빗썸, 코빗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와요 블록체인 업체 30여 곳이 참가하고 있대요. 이거는 자발적인 민간 단체군요. 그렇죠. 그래서 협회 자율 규제안에 따르면요 앞으로
아까 얘기대로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려면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부여한 가상 계좌로 돈을 넣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 가상 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출처가 거래소가 확인하지 않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매매가요, 범죄, 아까 박 PD가 지적한 대로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이랬다는 거죠. 범죄 집단이요, 가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요, 범죄 수익금을요 가상 계좌로 입금해서 가상화폐를 사고요, 이 가상화폐를 외화로 뭐 달러나 엔화 뭐 이런 걸로 환전하는 법으로요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거죠. 네. 협회는 이를 방지하겠다, 예방하겠다, 뭐 이렇게 밝힌 거고요. 은행과 협조해서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한 곳만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가상 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회원 가입 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고요, 서비스 이용 단계에 따라 영상통화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 이 비대면 거래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거치도록 할 방침이래요. 이런 본인 확인 절차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출금 한도를 제한해버리는 페널티도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긴 하는데 굳이 이 의무를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를 준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거래 시스템 안정성, 이거에 대한 논란도 많잖아요.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거래소는요,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요 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한대요. 그리고 전산 설비에 대해서는요, 취약점을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거래은행이 요청하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도요, 전산 설비의 안정성을 평가받도록 했대요. 그리고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요, 고객 자산 중 일정 비율을요 외부 저장 매체인 콜드 스토리지라는 게 있대요. 이게 차가운 스토리지? 왜 이런 뜻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냉장고네. 한마디로 냉장고인 것 같아요. 가상화폐는요, 여러분들 많이 알다시피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로 통상 온라인상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요, 전자지갑이 해킹되는 경우, 이러면 가상화폐가 도난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해킹으로 가상화폐가 도난당한 국내외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쵸. 2년 전인가요? 일본의 마운트 곡스, 이 거래소가 홀라당 털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는요, 이런 해킹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요, 고객 자산 중 50에서 70%를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전향 매체에 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래요. 그리고요, 아울러 거래소가 이용보호 총괄 책임자를요 1인 이상 지정하고요, 이용자 보호와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코너에 비장의 게스트를 모셨죠. 그렇죠.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 그리고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으니까요, 이 브리핑뿐만 아니라 일부도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질나니까 좀 더 소개를 해드리죠. 국내 가상화폐 대표 거래소 중에 하나죠. 코인원. 이 코인원에서요,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을 했습니다. 그렇죠. 엄청 바쁘실 텐데 저희가 부르니까 바로 나와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경불진 애청자 10만 분에게는 꼭 알려드리고 싶다, 이러면서 출연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도 경불진 애청자 분들의 파워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귀중한 패친으로부터 받은 한 컨텐츠가 있는데요, SBS 스부스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자판기. 자판기가 세상에 왜 하나만 있을까요? 근데 자판기의 이름도 재밌어요. 설렘 자판기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이 설렘 자판기에는요, 재미난 문구도 써져 있어요. 당신의 일상에 설렘을 더하다. 아니, 자판기가 어떻게 설렘을 더할까요? 자판기는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음료 자판기, 이런 거랑 좀 다르대요. 나오는 물건이 다른다는 거죠. 이 설렘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물건은요, 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책을요, 내가 고르고 싶은, 예를 들어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이런 거를 딱 보고 아, 나 저 책 사야지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요, 책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책이 들어있는지 박스에 포장돼 있어가지고 무슨 책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아, 랜덤이군요. 랜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뜯을 때 엄청나게 설렌다는 거예요. 어떤 책이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을지. 설렘 자판기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이 자판기를 처음 만들어보자 얘기했던 사람들이요, 놀랍게도요, 출판사 관계자 아니면 온라인 서점 이런 관계자들이 아니래요. 누구냐? 대학생들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요즘 학생들은 책 안 본다 뭐 이런 인식이 강한데 어떻게 또 대학생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요? 이 대학생들은요, 책잇 아웃이라는 모임 대학생들이라고 해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였겠죠. 근데 이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할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헌책방을 살려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헌책방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는 중에 이 설렘 자판기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거를 직접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생들은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져 있는 청계천 헌책방 거리가 사라지는 거,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던 헌책방들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쵸. 대형 서점 그리고 온라인 서점 이게 많이 생기면서 헌책방들이 주변에서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알라딘 헌책방만 열심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요, 1960년대만 해도요, 청계천, 서울에 있는 청계천에 헌책방이 200개가 넘었대요. 근데 현재 청계천에 있는 헌책방 몇 개인 줄 아세요? 2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야, 10%만 남았네요. 그렇죠. 헌책방, 이게 헌책을 파는 곳인데 이 헌책은요, 그냥 헌책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도 원래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문화 자산 아닙니까? 대학생들은요, 이런 소중한 문화 자산이 그대로 사라지는 거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가끔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 주인이 거기다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너구리 라면을 뜯었는데 다시마가 2개 나오는 기분. 뭐 그런 기분인 거죠. 아무튼요, 학생들은요, 그래서 청계천 헌책방 점주들한테 가서 자신들의 취지를 알렸다고 합니다. 헌책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자판기 만들 텐데 동참을 좀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헌책방 주인들이 이게 뭐 하자는 얘긴가, 왜 책을 자판기에서 팔지? 우리 헌책방 오히려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매일 가서 그 점주들을 설득하니까 헌책방 점주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헌책을 구한 다음에 실제로 헌책을 팔 자판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자판기가요,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 5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자판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학생들은요,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공모전에 나가서 상금도 받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은 다음에 설렘 자판기를 대학로에 처음 설치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자판기가 설치된 다음에 다들 의심을 했다는 거죠. 내가 책을 고를 수도 없는데 여기서 누가 책을 살까, 이런 걱정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설렘 자판기가 설치된 다음에요, 이게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입소문이 나게 됐고요. 이게 설치된 지 2달 만에 책이 몇 권이 팔렸는지 아세요? 무려 800권이 넘게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가격이 궁금한데요, 저는. 돈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박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격이 정가예요. 5,000원. 5,000원을 넣으면 책 한 권을, 헌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5,000원 중에는요, 어떻게 수익을 배분하느냐, 헌책방 주인들한테는 2,700원, 그리고 나머지는 또 헌책 또 배송에 오고 또 자판기 유지하는 유지비, 뭐 이런 거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설렘 자판기가요, 최근에 재미난 곳에서 설치가 됐대요.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스타필드 고향 있죠. 고향. 예, 고향 스타필드 안에도 이 설렘 자판기가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패친들 보니까요, 벌써 거기 가가지고 헌책을 샀다, 헌책을 샀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책이 나왔다, 이런 페북 글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 스타필드 고향에는 영풍문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멋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상생의 모습을요, 대학생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 많은 어르신들, 특히 수구보수에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열정이 없네, 뭐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욕만 하는데 보십시오, 대학생들의 반짝반짝 거리는 아이디어가 너무나 빛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4.19 때도 그렇고
박정희 독 시절에도 그랬고 항상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대학생들의 이 설렘 자판기 이 아이디어를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제 가슴이 설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담배 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거죠? 제 주변에서는 중학생 담배 피는 애 없어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한 공익 제보자가 남긴 말입니다. 시민들이 보내주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유료 방송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낙전 캐시 수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성원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기부도 오토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언론들이요 기업 구하기에 나섰다 이런 정황이 보이고 있어요. 아유 어쩌다 슈퍼맨이나 구하지. 그러니까요. 뭔 얘기냐면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 최고 명목 세율이 3%포인트가 인상됐잖아요. 22%에서 25% 이렇게 법안이 통과돼서요. 내년부터 법인세 납부 상위 10대 기업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 이걸 왜 필요 없이 조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언론들은요 1조 3천억 원 안팎에 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추산된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언론들이 가장 사랑하는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가 더 내야 할 세금도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여기는 영업이익만 몇십조가 되는 회사인데 야, 이 몇십조를 버는 회사에 4천억이면은 이건 껌값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 인상하게 되면 10대 기업의 법인세 아까 얘기대로 정확히 1조 3,378억 원 이거를 자신들이 계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재미난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뭐가 달려 있냐면요. 연구개발 있죠. R&D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골 애청자 또 다른 분이시죠. 5950님. 낙전 캐시 찬성합니다. 박해를 많이 들어서 쌓이고 있는데 소멸되는 걸 따로 이야기를 안 해줘서 이미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안 듣는 박해들 유료 방송 막 구매하고 있는데 경불진의 유료 방송이 있다면 무조건 1순위입니다.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리당 대화명 쓰시는 분 낙전 캐시 찬성이에요. 간단하게 경제 상황을 체크해 주셔서 풍부해지는 경제 감각에 한 번 들어오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약입니다. 이런 극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이준희님, 예은파님, MJ19님 뭐 짧게 찬성을 해주시긴 했지만 다 동의합니다. 200% 지지합니다. 강력하게 찬성을 해주셨어요. 예, 저희들에게 이렇게 응원의 목소리 들려주시니까 진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막 겨울인데도 후끈후끈 달아올라. 혹시 절대 다수의 반대 의견 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응원의 목소리만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 뭐 저희가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요.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는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응원의 목소리 보내주신 것만큼 또 응원을 보내야 할 곳이 있죠. 가족들에게도 완전한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저의 선택에 대해 시민단체 이름으로 보내주신 찬사와 감사의 표현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존감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공익 제보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공익 제보자 지원 사업을 받은 세액 공제 엄청 많이 받는다. 예전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대부분 이 10대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에도 세금 납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세금만큼 또 빼주잖아요. 이런 각종 공제 감면액이 있는 게 아니라
없다고 가정했었을 때 이렇게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최대한 기업이 불쌍해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왜 없다고 가정을 해? 그리고 왜 이런 계산을 할까요? 그러니까 기사 자체가 이미 기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한국일보는요.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기업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2015년 총 3조 2,100억여 원 가까이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나와 있대요. 그래서 최고 세율이 3%포인트가 오르게 되면 법인세 부담도 4,253억 원이나 증가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1,803억 원, 그리고 한국전력은 1,565억 원, SK하이닉스는 1,234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1,125억 원 등 1,000억 원대 이상 추가세 부담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이렇게나 많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허허.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도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 속에 우리나라만 나홀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거 한국에도 기업 못하겠네. 한국 탈출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일보에 따르면요. 최근 미국에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019년부터 35%에서 20% 가까이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상원을 통과했잖아요. 이거 트럼프가 엄청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29.97%.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공지사항을 통해 낙캐시 수입 이거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실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 또 저희들을 비난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고마운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네. 저희한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프레이저님, 낙전 캐시라고 하셨나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솔직히 요즘 팟빵의 행태에 조금 화가 나 있었는데 예전에는 캐시를 하루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적립해 주더니 요즘에는 적립을 클릭하지 않으면 그거마저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적립 기간이 30일이라는 것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PD님들이 현명하신 것은 별도의 유료 방송을 올리면 오히려 청취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동일한 방송을 유료와 무료로 올린다면 불만을 갖는 청취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캐시 수익의 절반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신다고 하니 유료 방송을 듣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 역시 아직 어쩌다 슈퍼맨이 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저희가 예전에 에버랜드 정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발렛 파킹, 이거는 돈을 5만 원이었나? 더 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같은 에버랜드 고객인데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랬었죠. 이런 취지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유료, 무료 차별하면 안 되죠. %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까지 인하할 방침을 밝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한 거예요. 한국 대기업들 절대 해외로 안 빠져나간다. 크크크. 해외로 가면 세금을 더 내야 하거든. 대기업 하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 제발 좀 징징대지 말아라. 이런 댓글을 남겨놓으신 네티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야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대대손손 물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얼마 전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2013년이긴 하지만 이게 크게 변하진 않았을 거예요. 2013년에 법인세 실효세율이 몇 %인 줄 아세요? 16%밖에 안 돼. 미국이 법인세율 실효세율이 23.3%, 영국은 21.1%. 근데 우리나라는 16%. 실제로 내는 세금은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올릴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세금 이외에 기업이 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까지 합친 총 조세 부담률, 이걸 봐도요. 우리나라 기업이 높지가 절대 않대요. 참여연대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기업의 총 조세 부담률은 33.2%. 근데요. 프랑스는 몇 %인 줄 아세요? 62.7%야. 미국도
43.9%.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OECD 평균도 41.3%. 우리보다 최소한 10% 가까이 다 높아요. 향후 한 20년 동안은 해외에 나갈 일이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진짜